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뉴스테이블의 주인공은 박한수 경상남도 지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또 함께 지사님께 질문을 드릴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께 이제 함께 질문을 드릴 건데 이창원 기자가 먼저 드릴 거거든요. 아마도 그 질문은 취임 1년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직접 질문을 해주시죠. 뭐 이미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아쉬운 지점은 무엇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예, 뭐 도지사 1년 지났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도지사 취임할 때부터 바로 이 도지사 그때 했다는 이런 기쁨과 있는 걸 느끼기 전에 들어가서 도정을 추슬려야 되겠다는 기대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취임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챙기다 보니까 사실 저 굉장히 많이 피로했습니다. 힘들고. 네. 그랬지만 굉장히 그 보람이 있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뭐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많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일단 도정을 일하는 도정으로 만들었다. 행정이나 조직이나 재정에 대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꼽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경남의 경제 지표들이 저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 5년 동안에 우리 경남의 경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뭐 이 취업자 수라든지 그 제조업 생산 지수가 최근 5년 만에 최대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많이 좋아지고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 규모로 약 9조 6천억 정도 해냈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죠. 그래서 재난 컨트롤 타워를 디지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도민들 응급 의료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나 장치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위에도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해난들을 국정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방산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주장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됐고 또 뭐 원자력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남해안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했었는데 거가대교나 이 마창대교의 통행료도 일부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좀 인하를 시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로벌랜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든지 민자 사업 같은 경우 웅동 일지구 같은 민자 사업들이 사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협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재정 낭비라든지 정책 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또 소송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 언론에서도 이렇게 박 지사의 1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사실 뭐 기자들뿐 아니라 좀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도정 안정화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경남 도정 같은 경우 권한 대행의 상시 체계, 상시화라고 좀 평가에도 좀 가한일 정도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행정의 안정화 그리고 도정 공백 우려는 이제는 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뭐 기사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 경남도의 건의사항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뭐 공직사회에서 유명한 얘기던데 지사님의 호통이 있잖아요. 호통이요? 다음 질문이 소통이었는데 소통 말고 호통. 소통이 아니고 호통인데 지사님께서도 한 인터뷰에서 직원들 너무 많이 다그치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민정 8기 도정이 내세운 좀 성과주의가 이제는 경남도청 그 경남도 전체로 퍼지면서 불 꺼지지 않는 경남도청 또 휴일 근무 이런 게 조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지사님 다음 질문이 그 소통 강조하시는 이유를 듣고자 했는데 소통이에요? 어떻게 우선순위예요? 지금 우리 이정 기자께서 호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도정이 말씀하신 대로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되고 또 도지사 공백 기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뭐 도청이 좀 느슨해진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빠른 시간에 다 잡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도정으로 빨리 바르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기대가 또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에게 좀 이 많이 다그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도민과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왜 그랬나 하면 결국은 도정이라는 건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도민을 위해서 있으면서 도민과 도정이 따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있으면 도민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도민들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물론 뭐 평소에 간담회라든지 도민들 만난 기회도 있지만은 계획적으로 제가 만남을 만든 것이 이제 한 달에 월요일마다 사주에 간부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하루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도민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도에 와서 실질적으로 도지사에게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도민회의도 했고 찾아가는 도민회의도 했고 시군을 전부 18개 시군을 다 돌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돌아서 시군별로 또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들었고 뭐 여하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도민들의 대화를 많이 듣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덧붙일 것은 사회통합위원회나 이런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갈등 부분도 좀 해소하려고 해서 노력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 도민회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지난 5월이었죠. 이제 경남 동북권 도민회의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김해 공공의료원을 좀 설립해 달라, 또 시니어 인턴 제도를 마련해 달라 이런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도민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실제로 좀 정책화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매주 한 번 정도 도민회의를 하다 보니까 뭐 10명 내지 15분의 이제 도민들이 와서 그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문화관광 분야에 보면 우리 남양 관광이라든지 또 우리 경남의 역사나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는 그런 부분들 이제 도정에 반영해서 그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좀 구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소통을 또 강조하고 계시고 호통도 곁들이고 계시고 경남도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유튜브 MP타카 통해서 실시간으로 TV, 라디오 다 함께하고 있는데 경남도민들의 질문을 미리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샵 2244로 문자로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가장 질문이 많았던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아마 지사님 무슨 질문인지 아실 것 같은데 문자로 2654번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요. 정부가 오늘 IAEA 결과 발표를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박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일단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누구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제시될 때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IAEA 그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일단 오염 처리수의 그 방류가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 그리고 무시할 정도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11개국의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다른 대책을 세우고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면 뭐 그 방사능 측정 장소를 확대한다든지 방사능 측정을 위한 장비를 좀 많이 보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이 IAEA의 그 결과를 저는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논란이 많다 보니까 오염수 처리수가 방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우리 수산업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는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좀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여기에 대한 그 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 특히 감시 체계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경남의 바다 연안에 대한 감시 체계를 좀 확실하게 구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도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지사님은 그러면 최종 보고서는 보셨어요? 혹시 제가 최종 보고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셨고, 예. 왜냐하면 이걸 여쭙고 싶더라고요. 야권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없는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보셨나 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그분들은 예.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무조건 야당에서는 무조건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2년 동안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낸 결과를 갖다가 깡통 보고서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어느 걸 믿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럼 깡통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구체적인 데이터나 구체적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도 아침에 그냥 찾아보니까 깡통 보고서라고 하는 이유가 그 예. 설비 검증이 이번 최종 보고서에 포함이 되지 않아 있다. 설비. 그렇죠. 검증. 근데 예. 지금 그 IAEA 보고서 결과에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그 ARPS 알프스 시스템에서 핵물질을 걸르면 핵물질은 거의 걸러지게 되고 필터에 삼중수소만 가라는 거죠. 예. 필터가 되고 삼중수소만 유출이 되는데 예. 삼중수소도 3km만 바다 속으로 진행하면 거의 무시할 정도 지금 자연 환경 그 정도의 수치로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IAEA의 보고가 전혀 뭐 깡통 보고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아닌가.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에서 국제 기준치에 적합하면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그때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IAEA가 그 또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 방류 결정은 오로지 일본 정부 결정이고 IAEA는 그 결정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찜찜하게 느끼는 도민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볼 때 이제 방류를 안 하는 것보다는 방류를 하게 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류를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럼요. 안 하면 가정. 그런데 예. 이제 이양 방류를 일본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방류에 대한 정확한 기준치 또 정확한 오염의 정도를 도대체 누가 판정할 거냐 이거죠. 그럼 국제기구의 판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문가의 판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기준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네, 좋습니다. 뭐 최근 경남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비 촉진 그리고 매주 방사능 검사를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런 대책도 밝혔고 또 일본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어떤 제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가 봤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로 우려되는 여러 시민들의 좀 우려 지점,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점을 이렇게 앞으로 좀 풀어가겠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좀 어떤 대책을 좀 제시하고 싶은지 그걸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네요. 저희들 볼 때는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처리수에 대해서 방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과연 우리 경남 연안에 그 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바다가 어느 정도 방사능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오염 물질에 어느 정도 그 오염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사능 그 검증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확대하겠다 또 장비를 확대하겠다는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든지
또 수산업에 대한 어떤 경영 안정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노력을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제일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몇 년이라도 수입 금지 존치는 유지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남해 그 어민들이 대규모 시위한 거 소식 들으셨습니까? 원래 우리 지역은 비교적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쭉 말씀해주신 뭐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좀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대규모 어민들 오늘 그 집회 시위를 했다는 그 어민들에게 좀 충분히 대답이 될까요?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어민들께서는 뭐 저 말씀에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죠.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행동에 나선 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오염수 처리수가 방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민들 다 죽는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집회와 시위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분들을 저희들이 설득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어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정부나 또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당연히 호통이 아니라 소통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박원지사와 함께 다시 뉴스테이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파다 뉴스테이블 취임 1년 맞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관련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방류 관한 질문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M키타카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그 질문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마 또 도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참고를 꼭 해주시고 소통에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할 이야기가 바로 이제 행정통합입니다. 박완지사가 이제 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뭐 특별연합에서 행정통합으로 바뀐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는 12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통합할지 말지 결정이 되는 겁니까? 라고 앞서 역시나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 행정통합이 그렇게 뭐 도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 도민들의 대다수가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시와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지지가 또 찬성이 낮게 나타나면 이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좀 더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 12일 날 저희들이 부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지사님의 생각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나왔는데 뭔가 압도적으로 반대다, 찬성이나 나오면 좋을 텐데 참 모호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사님의 판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 만약에 그 찬성 쪽이 많이 나오면 좀 힘을 받게 되겠죠, 통합이. 그런데 이제 힘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도민들에게 통합의 장점과 또 통합의 그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통합에 대한 찬성이 뭐 3분의 2 이상 많이 나왔다 압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통합에 대한 지지가 뭐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하면 사실은 도지사로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지사님께서 행정통합은 전적으로 시도민의 뜻이다 이거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행정통합이 결국 무산이 된다면 이후에 뭐 부산과의 관계라든지 또 도민의 좀 발전 방향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네요. 저희들이 그 행정통합하고는 별개로 지난 그 민선 8기가 지난 7월 1일 날 출범할 때 한 직후에 부산 박영준 시장과 울산 김두겸 시장 그리고 제가 만나서 경제 동맹을 결성했고 지금 현재 그동안 작년에 국비 예산 확보라든지 또 지역의 부산, 양산, 울산으로 가는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함께 그 상계 시도가 공동으로 정부나
이 수도권의 또 중앙에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계시도의 광역행정이라든지 또 상계시도가 공동으로 정책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할 생각이고 어제도 어느 방송에서 남해안 그 관광 포럼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부산과 울산과는 벽을 트자 복지 정책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하고는 별개로 그리고 관광 개발을 하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문화 정책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울경이 함께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중앙정부의 우리 지역의 입장을 크게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통합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언제든지 부울경이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서 행정통합이든 그리고 지금 짚어준 대목이든 이게 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안 속에 나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경남의 인구 순 유출이 비수도권에서 최다라는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예. 위기는 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를 시작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앞으로 5년 이내에 저는 산업 현장에서부터 인구 절벽이 심각하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산업 인력이 없어서 있고, 예. 공장이나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학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도시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구에 의해서 인구 감소에 의해서 심각한 예. 문제가 파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인구 감소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인구가 늘 것이다. 또 출산율을 높일 것이다.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경남의 경우를 놓고 보면 경남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자연 감소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왜 창원의 청년을 비롯한 인구가 감소하느냐 이 청년 인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조사를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자리 교육 아닙니까? 일자리하고 교육인데요. 예. 저는 일자리는 우리 경남 경제가 활성화되고 조선업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우주항공산업이 지금 활성화되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기업인들 만나보면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냐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위해서 이 경남의 산업을 구조를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산업이 주력 산업들이 보통 기계, 조선, 그다음에 방산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광과 같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IT나 반도체나 청년들이 원하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남의 청년들을 붙들어주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대학교 신입생 충원율이 다 90% 이상인데 경남만 유독 89%로 전국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 그건 뭐냐면 경남에서 학교를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 경남에 있는 대학을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경남에 있는 대학들이 그 경남의 수요자인 그 학생들에게 그 적합한 학과라든지 예. 교육에 대한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교육부총리가 우리 도를 다녀갔는데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 이 대학이나 학교에 대한 어떤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학과, 젊은이들이 원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경남이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청년을 잡아둬야 된다. 네. 머무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완수 지사 모시고 저희가 취임 1년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지사님 모시고 얘기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주연구센터하고 이거 예. 이거 안 합니까? 프랑스. 저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또 확실해지면 그때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고요. 네. 프랑스 방문 이것을 예. 말씀하시길 안 했습니다. 프랑스 잘 다녀오셨는지 알고 방위산업하고 있고. 원전산업.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게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 말씀을 좀 녹여내 주시죠. 오히려 더 이제 갈 길이 더 멀지 않습니까? 이제 1년 된 거고요. 네. 녹여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동안 1년 동안 도정도 추슬리고 또 우리 경남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지역 우리 도정의 구호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경남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하고 도민들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두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노력했는데 뭐 경남의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축이 이제 도민들의 복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복지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 복지 부분에 좀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볼 생각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승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좀 활기차고 행복한 경남이 더욱더 현실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